자, 이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수라, 가수 정수라 씨. 또 요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분이에요. 아내의 맛에 등장하는 중국 이 마마.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홍정선 기자님. 이 정수라 씨 누군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80년대 노래 네. 환희, 네. 또 바람이었나, 그리고 영화 공포의 외인 구단의 엄지하고 까치의 이 네 주제 가수성 난더에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부르면서 뭐 거의 국민 가수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라이브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고음도 잘 올라가고 성량도 풍부했습니다. 예. 최근에 본인을 둘러싼 루머, 또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속내를 털어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그런지 관련한 루머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권상희 평론가님 그때 당시에 인기가 어땠습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80년대에 글쎄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싶은데 기억이 네. 다 나요. 아 그래요? 정수라 씨가 저는 83년부터 기억나는데 대한민국 아, 시절. 네, 맞아요. 건전가요라고 했죠. 그 당시 사실 80년대는 건전가요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네. 대한민국이 뭐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예. 그 이전에는 1974년에 CM송을 부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그렇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르기 전까지는 사실 얼굴 없는 가수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수라 씨 1980년대 남희 씨 또 예. 이선희 씨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잖아요. 이분들과 그렇죠. 함께 가요계 여성 트로이카 붐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990년에 요즘에 이제 뭐 K-팝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네. 1990년에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시기에 음반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저메인 잭슨이랑 듀엣으로 팝송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형과 네. 마이클 잭슨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정수라 씨가 어떤 가수인지 뭐 노래 한 소절만 들으면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멀어가고 있는 순간 세상 어디 없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전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전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우리 서로 우리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네,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고 이거 뭐 노래 안 잘하세요. 따라한 사람이 없죠.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후배 가수들도 굉장히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시대를 풍미한 그런 여가수인데 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분이 아주 루머에 시달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루머가 확산되니까 뭐가 하나 터지면 네.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연예인들은 이제 형사고소나 이걸 통해서 네. 바로잡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예인들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정수라 씨에도 관련된 소문들이 몇 개 돌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것에 관련해서 30년 만에 이제 입을 연 건데요. 네.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미국에 음반 제작하러 아까 관성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 형과 네. 음반 작업 봤는데. 난 음반 작업을 했는데 재벌 회장에 애를 낳으러 갔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5억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당시 5억이면은 엄청난 돈이죠. 예. 그리고 처음에 루머는 재벌 회장의 애인이라라는 소문이 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인이 낳은 딸로 자기가 바뀌어 있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네. 됐었는데 과거에 이제 친한 가수 현미 씨가 예. 실제로 이 정수라 씨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대요. 아. 목욕탕에 갔는데 내가 저 정수라가 어떤 회장 애를 낳는데 내가 거기 돌잔치 갔다 왔어.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걸 듣고 아니라고 현미 씨가 직접 나와서 싸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미 씨가 아주 의협심이 있는 분으로 유명하죠. 예. 김복준 교수님도 예. 뭐 비슷한 루머는 네, 많이 들었죠. 뭐 청년 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것 많이 같아요. 들었죠. 예. 예. 뭐 너무 나이 먹은 걸 몰고 가시지 말고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수 정수라 씨하고 예. 김완선 씨 얘기가 예. 나오는 게 있는데 김완선 씨가 뭐 활동하다가 송콩에 잠깐 간 적이 있대요. 네네. 그런데 자신이 아마 재벌 2세 아이를 좀 임신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정수라 씨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하고도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동일인.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동서지간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당했다는 거고요.
그때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예. 언니 백화점은 이제 내 거니까 물건 마음대로 사라고. 사실 그때 정수라 씨가 뭐 백화점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네. 거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게 예.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수라 네. 씨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정말 여성으로서 뭐 남성도 그렇죠. 하기 어려웠을 얘기들인데 장윤 변호사님 네. 뭐 또 털어놓은 얘기가 여러 개 더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공전의 히트곡이죠. 아,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같은 걸 밝힌 건데요. 네.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너무나 큰 인기를 끈 곡임에도 불구하고 정수라 씨는 당시에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이 노래가 건전가요로 제작이 됐던 노래라서 그야말로 이제 대중가요가 아니라 너무나 건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수라 씨는 특히 그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라는 이 네. 초긍정을 담은 이 문구, 이 작사 내용이 너무 좋지가 않았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사 내용대로 뭐 민주화도 됐고 네. 경제 발전도 이뤄서 지금은 내가 이 노래를 굉장히 애정한다 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소 이 노래에 대해서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행사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노래도 아 대한민국이었다고 대한민국. 하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항상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자리에 그 기업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 또한 예, 추억으로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노래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우리가 냉전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하는 데 네. 있어서 아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과 달리 뜻하는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고무시키기 위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노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요즘도 뭐 아주 많이 듣는 노래죠.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우리 좋은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그녀 우리 장윤 변호사님이 정수라 씨가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효자곡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 가수분들이 받는 그 저작권료가 있잖아요. 저작권료가 상당하죠. 홍종선 기자님 취재하다 보면 그 가수들 저작권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단 뭐 배우에게도 그 인상적인 영화 하나, 네. 이거보다 근데 더 큰 게 가수에게 노래예요. 네. 어떤 가수는 아 나 왜 나한테 그것만 부르라고 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말 효자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이 되고 네.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불려질 때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도 효자곡이고요. 네. 사실 요새는 사후 70년까지 또 저작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유산보다 예. 이 가족에게 큰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수분들 만나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 이름이 들어간 노래. 예를 들어서 부산 갈매기, 안동역에서 뭐 목포의 눈물 이런 노래들,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들은 네. 아주 그 저작권을 받아들이기 쉬운 노래고 계절송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봄이면 벚꽃 네, 엔딩 봄이면 나오고요. 벚꽃 노래, 이용 씨의 잊혀진 일 잊혀진 이런 일. 노래들은 뭐 아주 그냥 연금형 노래들이죠. 굉장히 부러우신가 봐요. 네, 연금. 부럽습니다. 아, 예. 권상희 평론가님, 근데 정수라 씨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대중에게서 좀 잊혀졌었던 거예요? 사실 8, 90년대 여성 연예인이 사라지면 바로 이제 이상한 루머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아마 이 정수라 씨 관련한 루머가 이즈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엔 사실 연예인들이 휴직을 가져도 SNS에 본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일상을 다 올리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그런 소통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마음껏 추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이 정수라 씨가 1989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다트 게임 같은 걸 했다고 예, 해요. 다트 게임인데 이렇게 화살을 던져서 어떤 해당 부분 본인이 맞춘 부분 미션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여성들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죠.
몸무게 공개가 정수라 씨가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뽑혔던 거예요. 이게 아주 짓궂은 게임이었네요. 짓궂죠. 지금 같으면 굉장히 논란이 네. 되고 비판받았을 그렇죠. 프로그램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전국에 생중계가 아. 됐었고요. 정수라 씨가 진짜 이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 공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어렸을 때 봐서 아, 그래요?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정수라 씨가 네. 지금은 오히려 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예뻐지셨죠. 과거에는 조금 더 통통하셨죠. 덩치가 있으셨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몸무게가 공개되는 순간 정말 펑펑 아. 우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창피한 마음에 1년여 동안 휴직이 아닌 휴직기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수라 씨만 자취를 감추게 되는 뭐 단기간이지만 네.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이택님 씨. 사실 예.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택님 씨였어요. 그런데 M본부에서 했던 맞습니다. 맞죠? 근데 예. 정수라 씨 팬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네. 이택님 씨가 그 당시는 물론이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여러 번 이 사건 아닌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글을 올리고 뭐 의견을 말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활동을 조금 줄였던? 그렇죠. 몸무게로 인해서는 한 1년이라면 더 길었던 건 바로 결혼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하고 계속 저렇게 골드미스로 잘 지내시나 했는데 예. 결혼을 했어요. 예. 2005년에. 그때 당시에 골프 좋아하셨고 같이 골프하고 이러던 가수 변진섭 씨 소개로 만나서 1년 교제하고 2006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7년 있다가 2013년 그때 뭐 7년 차 때 이혼 소식이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연예계 기자 사이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부터 삐걱된다. 좀 불화가 있었군요. 뭐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정수라 씨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다는 확인을 했어요. 모든 루머를 부정만 한 게 아니라 그건 맞다라고 한 건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려서 돈을 잘 모르는데 돈은 많이 벌고 네. 근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지치고 하다 보니까 도피성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서 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한 2년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 뭐 잘 안 됐죠. 두 사람 사이 예슬아의 자녀는 없고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이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결혼 뒤에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남편의 채무가 정수라 씨 이름으로 돌아오면서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실제로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6년 동안 예. 20억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지원했어요. 이건 뭐 정말 큰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돈이죠. 예. 그러다가 약속을 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별거를 했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든 20억 원 지원한 걸 못 돌받은 건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수라 씨 자체가 이제 빚더미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보여서 한 달 동안 소주하고 라면만 먹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네. 게 작년에 빚을 다 청산하셨대요. 야, 이거 그리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습니다. 또 이분께. 결혼 생활을 회상하시면서 결혼이 내가 선택한 길 중에 최악이었다.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가수 송대관 씨가 160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걸 다 갚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예인분들이 진짜 뭐 빚도 많이 지지만 잘 벌어. 마음 먹으면은 또 이렇게 네. 그 쉽게는 아니겠지만 잘 벌어요. 이렇게 돈을 상환할 정도의 능력도 되는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이혼 후에는 그럼 정수라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예, 본인은 뭐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나이 때 공중파에서 활동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예. 활동 안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니랍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끊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네. 예. 요새는 레트로 열풍이라고 해서 과거 뭐 8,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그때 그 감성을 살린 네. 그런 음악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정수라 씨를 무대에서 또 브라운관을 통해서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분의 영원한 청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그동안
보유하고 살았을지 모를 정도로 요새 맹활약하고 있는 장유민 변호사님 어떤 분입니까? 네, 바로 함소원 씨의 시어머니죠. 예. 함진 마마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처럼 굉장히 종전보다 많이 감량한 모습으로 네. 예, 정말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요. 본인이 안 늙은 여자, 며느리 노래, 내가 바로 안 늙는 여자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안 늙은 여자라는 거는 그 함소원 씨가 발표한 노래 제목이기도 아. 하죠. 그래서 옆에 바로 며느리 노래라고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감량에 성공하고 머리도 긴 생머리로 청춘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네. 비키니, 중년 비키니를 컨셉으로 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감량에 성공한 이제 모습으로 이 비키니를 자신 있게 소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 보기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네. 내가 각선미하는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10kg 감량이라는 게 보통의 의지 갖고 안 되죠. 특히 이분이 이제 57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년 여성에게 10kg 감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떤 각고의 노력을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걸 우리끼리만 하라고요? 안 되죠. 이 좋은 거를 왜 우리만 합니까? 근데 아까부터 왜 저 아직 안 나오시지? 아 마마, 아 괜찮아 이리 오세요 얼른. 아 메이시, 아이 마마, 너 나야 메이시 거의 우와 메이시 쟤지 다이어트. 아이 그래. 네 번. 이 함진마마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정도의 호감형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건 시청자분들 이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해 하셨을 텐데 이분이 갈수록 정말 자기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 자기 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무 변호사님, 네. 자신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나이가 함소원 씨랑 뭐 한 1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사이가 아주 좋아요. 네, 함소원 네. 씨의 남편이 진화 씨잖아요. 네. 진화 씨랑 함소원 씨하고 13살 차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18살 차이죠. 네, 네. 그런데 함소원 씨와 이제 시어머니가 13살 차이예요. 더 나이 차이가 13살 적어요. 차이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감을 네. 받을지 잘 몰랐었는데 예. 약간 장난기도 많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그냥 그 고부 관계라기보다 그냥 자매 같아요. 같이 운동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예.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감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그 시어머니가 뒤끝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 이 진화 씨와 함소원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함소원 씨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어 실력도 아주 탁월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뭐 남편분이 엄청난 재벌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좀 부자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함진 마마가 맨 처음에 아들이 함소원 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함소원 씨를 데려오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한번 관련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소원이하고 결혼할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착잡하게 들어보겠습니다. 你这想法，我觉得挺好，你自己相中就行了， 어머니가 挺好。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있는 그런 거 봐. 그러셨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좋다고 하시면 되지. 不能行，那时候我寻思，哎呀妈呀，这好那么老远找个媳妇，就行，我没事儿。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잔데 자기 괜찮대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쁜 손녀를 낳았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십니다 지금.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런 에너지를 정말 중국에서 어떻게 숨기며 지금 57까지 살았을지 궁금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여장부예요. 그리고 함소원 씨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그래요.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지금 자매처럼 지내시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남편과 18살 차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함소원 씨부터가 걱정을 한 거예요. 예. 아, 내가 먼저 갈 텐데. 근데 지금 딸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계모가 모두가 다 나쁜 게 아닌데 혹시 계모가 우리 딸을 사랑해 줄까 이런 걱정을 함소원 씨가 한 겁니다. 아. 이런 글을 올리자 예. 이 함진 마마가 내 며느리 걱정 마라 이렇게 딱 응원글을 올린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예, 애정이 묻어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함진 마마가 처음 왔을 때는 함소원 씨랑 13살 차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한국에 와서 정말 이 K-뷰티가 좋고 한국 예능이 좋은지 너무 예뻐지시고 그럼요. 젊어지셔서 정말 한국에 네. 처음 그래요, 오셨을 그래요. 때랑 지금은 글쎄, 저는 한 뭐 최소 10살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면 스스로 막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청춘 이게 신체적으로도 연결이 돼갖고 이 함진마마 이분이 정말 지금은 처음에 오셨을 때랑 비교해보면 너무 젊어지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분의 여전한 청춘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